네, 삼성을 시작으로 한 연말 재계 인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삼성의 58년생 이전 출생자 퇴진을 기준으로 다른 기업들 역시 세대 교체를 단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인사 기준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이들의 퇴진 후의 움직임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더스 HR 박성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그룹이 세대교체라는 그 명목 하에 1958년생 이전 출생 경영자들을 좀 퇴진시켰거든요. 이 해당 기준으로 경영진 이하 직급 퇴출이 이뤄진다면 이 기준이 너무 더 어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건희 회장은 과거 60세를 넘었으면 실무에서 손을 떼야 된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삼성전자에서는 60대 사장 퇴진률이 공공연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이를 기준으로 경영자들을 인위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일 단행한 그 사장단 인사 승진자 7명의 평균 나이는 55.9세인데요. 네. 사장 승진자들의 나이가 어려진 만큼 후속 임원 인사의 승진자들은 연령대가 더 낮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임원은 물론 30, 40대 직원들 마저도 회사에서의 수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이는 안정성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빨리 올라갈수록 회사에서 빨리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렇게 임원들뿐만 아니라 고참 부장들도 이제 회사에서 나가는 분위기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헤드헌터 시장에서 느끼시는 그 현황 상황이 어떤가요? 예, 한겨레 21이 입수한 삼성그룹 계열사 삼성화재 인사 관련 자료를 보면 2016년 말 현재 이 회사에 근무하는 부장 보직자 221명 가운데 만 53살을 넘긴 이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만 53살은 1명, 50에서 52살은 28명이었는데 삼성화재의 전 현직 직원들은 이런 기이한 현상이 생긴 이유를 그 나이를 기준으로 인위적인 보직 퇴출과 사직 종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압박을 받는다라는 거네요. 네. 예, 부서장은 만 50살이 되면 정리 대상자로 분류가 되고 센터장이나 팀장급은 40대 후반부터 퇴직이나 계약직 전환 압박을 받는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50살 전후의 일부 고참 부장들을 포함한 중간 관리자급에서 헤드헌팅 회사에 이직을 문의하거나 그 다음에 이력서를 보내오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미래의 불안감 때문인데 본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직 시장 상황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풀어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 출신의 임원들이나 직원들은 이직이 좀 잘 되는 편이다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출신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직급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요. 네. 차장급은 기회가 좀 많은 편이고 부장급의 경우에는 직무 경쟁력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이나 마케팅, 기술 개발 등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지만 총무를 포함한 경영 지원 쪽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임원들의 경우는 대기업 출신들을 영입하려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회는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대기업들의 구조 조정으로 인한 대량 퇴직이 그 기회를 예전과 다른 그 생존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이미 대기업 출신의 이직 희망자가 시장 수요를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기업 출신들은 좀 눈높이를 낮추면 좀 이직이 쉽다라고 하던데 괜찮은 중소기업으로도 많이 간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재취업이나 이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편입니다. 임원 출신이라면 더더욱 그런 기회는 많이 돌아오는데 다른 기회를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그 하청업체 또는 관련 업체 등의 유사한 직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부장급의 경우에는 아직 그 눈높이를 낮춘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임원 승진 등의 미래를 보고 이직을 하는 경우는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요즘은 외부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어서
이직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대기업은 조금 이직이 쉬운 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퇴직을 한 중장년층일 것 같아요. 이분들은 퇴직 후에 어디로 가게 되나요? 네, 뭐 대기업 출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 프리미엄이 좀 있어서 네. 뭐 이직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인데 반면 중소기업 출신들의 경우에는 퇴직 후 갈 수 있는 길이 좀 협소한 상황입니다. 네. 우선은 직무 경쟁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자격증으로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해당 자격이 필요로 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 직무 위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기회가 많지 않아서 실직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네. 전경련 중소기업 협력센터에서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가운데 37.1%가 네. 퇴직 후 1년 이상 장기 실업 상태로 지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뭐 이렇게 취직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일용직으로 취업하는 50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통계 자료도 봤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정부가 네. 일자리 정부를 표방을 하면서 일자리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는데 이런 중장년층 명예퇴직자나 퇴직자들에 대한 정책들은 좀 더 나오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뭐 정부 정책이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고용 창출이 가능한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네. 이를 통해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한마디 해주시면. 뭐 그 현재 대기업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변화가 필요한데요. 네네. 조세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정책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제 대기업의 중장년층 채용 비율은 낮고 이제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더스 HL 박성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